여러분, 오늘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왜 손해를 볼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도 붙고 무엇보다 안전하잖아 라고 흔히 생각하시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현상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은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작년에는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5,500원으로 올랐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생생한 예시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똑같은 돈으로 과거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의 양보다 더 적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돈의 구매력, 즉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은행 예금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은행의 예금 금리가 연 2%인데 안타깝게도 인플레이션율이 연 3%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명목상으로는 이자가 붙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는데 2% 이자가 붙어 102만 원이 되었지만 물가가 3%나 올라 예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이제는 103만 원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자가 붙었지만 실제로는 1만 원의 손해를 본 셈입니다. 최근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경제 전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장률, 둔화와 함께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무려 0.7%까지 하향 조정했고 KDI는 그나마 2.0%로 전망했지만 IMF조차 1.8%로 전망치를 낮춘 것을 보면 현재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로 둔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의 요인으로 인해 물가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IMF는 2025년 세계 인플레이션율을 3.2%로 예측했고 세계적인 금융기관인 BNP 파리바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5년에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의 예금 금리도 따라서 낮아지게 됩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심지어 정기예금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구간으로 떨어지는 예금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는 곧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거나 심지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더 이상 단순히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플레이션율을 넘어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투자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부동산, 펀드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거나 금과 같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신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거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스스로 공부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투자는 왠지 어렵고 위험하다고 지레짐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즉, 분산 투자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모든 돈을 단 하나의 투자 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투자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조급해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세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셋째, 끊임없이 배우고 꾸준히 공부하세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 뉴스나 관련 서적을 꾸준히 읽고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은행 예금이 무조건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 관리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셨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피할 수 없는 숨겨진 경제적 적을 슬기롭게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며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투자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은행 예금도 여전히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금만으로는 결코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투자 중에 가장 하위급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중한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만큼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